그 칼날이 그의 목동맥을 스치자 청중석에 앉아있던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칼은 형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썩은 뿌리를 베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나는 25살의 젊은 사업가였다. 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의 자랑거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형제는 아니었다. 우리 집안은 재벌급 기업을 이끄는 가문으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형과 나는 항상 경쟁했다. 형은 장남으로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운명이었고 나는 그저 보조 역할.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하얗게 빛나는 홀 안에서 나는 형의 비밀을 목격했다. 그는 내 연인을, 내 모든 것을 훔쳐간 장본인이었다. 그 비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형의 지시로 친구들이 나를 괴롭혔고 그 끝에 한 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그 학생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 민준이었다.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형이 증거를 조작하고 아버지가 돈으로 사건을 무마한 덕에 나는 청소년원에 보내졌다. 출소 후에도 가족은 나를 외면했다. 가족의 치욕 뒤라며.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복수의 불씨를 키우며. 결혼식 후 형은 나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동생아, 이건 오해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 교활한 미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야심. 나는 칼을 치우고 웃었다. 형, 축하해. 하지만 이 결혼,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형수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내 연인, 지은이었다. 형이 강제로 빼앗아간 여자. 그녀의 눈에 스며든 후회와 공포가 내 복수의 첫 번째 열쇠였다. 지은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오빠. 왜 이제야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난 연인이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그녀의 미소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형이 끼어들었다. 그는 지은의 가족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이용해 그녀를 압박했다. 나와 결혼하면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지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했다. 가족의 명예를 지켜라. 내가 나서면 다 망쳐. 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끝낼 거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형의 비밀, 민준의 죽음, 그리고 가족 기업의 어두운 이면. 우리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재벌이지만 뒤에서는 뇌물과 협박으로 버티고 있었다. 형은 그 모든 걸 주도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진 후 그는 실권을 쥐고 나를 유문지아로 몰아갔다. 청소년원 시절 나는 형의 지시로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오히려 나 혼자 희생양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형의 사무실로 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그곳. 형은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를 맞이했다. 동생, 어제 일은 잊자. 가족 행사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의 말투는 여전한 우월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형, 민준이 기억나? 그 애가 왜 죽었는지. 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회복했다. 그건 내 잘못이었어. 내가 약한 놈이었으니까. 그 순간 나는 증거를 꺼냈다. 청소년원에서 몰래 숨겨둔 녹음 파일,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이 방해가 돼 처리해. 청중은 없었다. 하지만 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어디서 난 거지? 나는 대답 대신 칼을 다시 꺼냈다. 아니, 이번엔 메모리 스틱이었다.
이걸 언론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형수도 알게 될 텐데 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감히?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는 이미 아셔. 그리고 나 대신 내가 감당해야 할 차례야.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동생아,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잖아. 같이 나눠 가지자. 그 말에 나는 토했다. 피를 나눈 형제. 그 피는 이미 더러워졌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말했다. 형,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가족 모임 초대장이 왔다. 시아주머니의 대규모 행사, 하지만 나만 배제된 초대장. 가족의 치욕은 초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 초대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인 척했다. 복수의 무대를 준비하며.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출소 후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가족의 도움 없이 IT 회사를 키웠다. 하지만 그 성공조차 형은 탐냈다. 그는 내 회사를 인수하려 했고 실패하자 지은을 이용했다. 지은은 이제 임신 중이었다. 형의 아이를. 그 사실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오빠, 이 아이는 내가 키워줄래?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아이는 증인이 될 거야. 시아주머니의 행사는 제주도의 리조트에서 열렸다. 가족 전원이 모이는 매년의 전통.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아버지의 70세 생신을 겸한 대규모 파티.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나는 마스크를 썼다. 익명으로. 초대되지 않은 손님으로. 리조트 로비에 도착하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형과 지은이 손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게 느껴졌다. 저녁 만찬에서 나는 웨이터로 위장해 들어갔다. 트레이에 샴페인을 들고 가족 테이블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약해 보였다. 재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형이 물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다. 이건 선물이야. 아버지 가족들이 웅성거렸다. 아버지가 USB를 꽂자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다. 민준의 죽음 직전 형의 지시를 받은 친구들의 증언. 이건 가짜야. 형이 소리쳤다. 카오스가 시작됐다. 시아주머니가 울부짖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재민, 내 동생이잖아.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저는 이미 죽었어요. 민준이와 함께 가족들은 나를 둘러쌌다. 형은 칼을 찾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다. 지은은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시작이야. 형, 내 비밀이 더 많아. 기업의 뇌물, 지은의 강제 결혼. 형은 반격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녀석이 미쳤어. 청소년원에서 배운 거지? 가족을 파괴하려는 일부 가족들은 형편을 들었다. 재민이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도 피해자야.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도 형을 보호했다. 장남이 집안을 이을 테니까 그 결정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지은을 데리고 해변으로 갔다. 제주의 파도가 거세게 부서지는 그곳. 오빠, 이 복수. 같이 있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형의 피를 이었어. 너도 알잖아. 그 순간 트위스트가 시작됐다. 지은의 뱃속 아이는 내 아이였다. 형의 강제는 실패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다.
그 비밀이 복수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형은 나를 쫓아왔다. 해변에서 우리는 대치했다. 동생아, 내가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웃었다. 모든 걸 알아? 내가 민준을 죽인 게 아니야? 아버지가 지시했어.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그는 무너졌다. 아버지의 야심, 기업을 지키기 위한 희생. 나는 형을 대신 짊어진 게 아니었다. 우리 둘 다 아버지의 꼭두각시였다. 그 고백 후 복수는 더 깊어졌다. 나는 제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병실로. 그는 침대에 누워 나를 기다렸다. 재민아, 앉아라.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물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민준의 죽음, 왜 형에게 덮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야. 내 어머니가? 그녀가 빚을 졌어? 민준의 가족이 협박했지? 형을 보호한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한 거다. 거짓말. 나는 녹음기를 켰다. 아버지의 과거 대화가 흘러나왔다. 재민을 희생시켜. 장남을 지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어떻게? 나는 대답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복수를 위해.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다. 복수. 그건 내 어머니의 유언이야. 그녀는 내가 복수하길 바랐어. 왜냐하면 진짜 배신자는 나니까. 또 하나의 비밀. 어머니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형의 방관. 어머니는 편지를 남겼다. 재민아, 진실을 밝혀라. 가족의 그림자를 없애. 그 편지가 내 손에 쥐어진 순간 나는 갈등했다. 이 복수는 가족 전체를 파괴할 텐데. 형은 이미 무너졌고 지은은 나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에 나는 멈칫했다. 내가 이기면 기업은 끝장이야. 직원들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그 결정이 논쟁을 불렀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개인의 복수 vs 수많은 생계. 밤새 고민 끝에 나는 언론에 증거를 넘기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기업의 지분을 나와 지은에게 넘기세요. 형은 감옥에 잡아지는 수락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형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나를 납치하려 했고 제주의 리조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아니, 총은 없었다. 형은 독을 썼다. 내 커피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지은이 곁에 있었다. 오빠, 형이 자살했어? 트위스트. 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증거를 공개한 후 죽었다. 편지, 동생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울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공허했다. 가족은 분열됐고 기업은 위기에 처했다. 시아주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지은의 손을 잡고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며. 그러나 그 아이의 눈빛에 형의 그림자가 스쳤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영원히 계속될지도. 1년 후, 서울의 봄, 나는 기업의 새 CEO가 되었다. 아버지는 은퇴했고, 지은과 나는 결혼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름은 민준. 하지만 평화는 없었다. 언론은 우리 가족의 스캔들을 파헤쳤다. 재벌 가문의 어두운 비밀.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거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용서한다. 그 말은 논쟁을 불렀다. 일부는 나를 영웅이라 불렀고 다른 일부는 파괴자라 비난했다. 시아주머니의 집에서 다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이번엔 나를 초대했다. 하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테이블에서 그녀는 말했다. 재민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형의 빈자리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빈자리는 채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다. 그러나 마지막 트위스트. 아이의 DNA 검사 결과 아이는 형의 피를 이었다. 지은의 거짓. 그녀는 나를 용서받기 위해 속였다. 오빠, 미안해. 복수를 멈추게 하려고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순환한다. 나는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지은을 안고 말했다. 이제 끝이야. 우리 셋이 함께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 아이를 키우며 형의 피가 되살아날까? 가족의 저주는 영원한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그 시작은 또 다른 배신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독자들은 누구의 편일까? 나의, 형이, 아니면 가족 전체의? 그 답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